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도지쿠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은 많이 떨어졌다고 들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번 주 흐름으로 보게 되면 트럼프 발작이라고 할 만큼 시장 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최악의 한국 증시, 올해 내내 여러분들에게 한국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꼴찌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도 급락을 했었죠. 이거는 어제의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또 역시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6% 상승하는 동안에 우리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6% 급락하고 코스닥 지수가 7%가 넘게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죠. 거기서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이미 3개월 전에 여러분들께 3, 4분기 영업이익 흐름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시장 기대할 게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 쇼크가 45%가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트럼프 발작과 연결되면서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국내 수급, 그죠? 금투세 폐지가 시행이 너무 늦게 되면서 한번 외출 나간, 서학개미로 외출 나간 이 개인 투자가들, 사실 2022년과 지금 2024년을 보게 되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엄청나게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죠. 한번 나간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아까 이 차트에 없었었던데 비트코인이 그죠?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강하고 달러가 강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비트코인이 강한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흐름들 속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곧 망한다. 이런 중국인들의 댓글 흐름 부분도 나타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있어서 위험 변화 이런 형태의 움직임들도 진행되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경계를 또 한번 여러분들께 경각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죠? 알리테무에서 중국 화장품들 유해 물질이 엄청나다르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번 칭따오 맥주, 발가벗은 맥주 여러분들 보셨을 거고 또 소변 보는 맥주도 보셨을 거고 작년 11월에는 저장성 식당에서 음식점에서 쥐가 날아다니고 음식 떨어지고 이번에는 뭡니까? 만두에 쥐가 파먹는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중국 경계해야죠. 예,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로 들어가서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 이번 이 돌직구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중국 경기가 안 좋다. 그리고 장기화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하다. 그래서 중국이 그죠? 11월 8일 날 2,000조 원, 약 10조 위안의 경기 부양을 실시한다라고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수 부양책이 발표되지 않은 점, 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 자,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지 마셔야 될 섹터 부분으로 산업재 소재를 많이 말씀드렸죠. 케미칼, 화학, 그죠? 철강, 이거 계속 신저가잖아요. 그죠? 많이 떨어졌다고 주식은 반등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실적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 그것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지. 그죠? 실적이 안 좋은데 다시 우상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의 공화당 레드 수입이 거의 기정사실화됐죠. 상원서 52석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하원서도 과반 218석을 확보를 했고 선거 전까지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근소 우위를 차지했었는데 이제는 상하원 트럼프 행정부 이쪽 라인 부분을 다
완성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한 트럼프 흐름이 진행될 텐데 지금 트럼프가 내각을 선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아주 강력한 대중, 그죠? 중국의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내각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까지 보게 되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그죠? 지금 8위 정도 은을 넘어서서 1조 7,500억 달러 정도까지의 급등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부분이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려. 그죠? 국장 안 됐다. 국장 떠나고 국내장 떠나서 미국장으로 가든지 비트코인으로 가자. 자, 이게 너무 지금 과열 단계 흐름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가 불러온 킹달러. 자, 달러도 오늘 1,410원까지 가고 1,406원 정도에 마감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렇게 1,400원을 넘어서서 올라갔었던 부분,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IMF 때 1,962원, 그리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 때 1,570원. 지금, 그죠? 뭐 이 1,401원, 1,41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식, 선물을 계속해서 휘젓고 있는 것이 지금 외국인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국을 대만을 침공하면 관세 200% 때린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사실 우리 시장, 그죠? 이번 주 주간으로 보게 되면 트럼프가 여태까지 선거 앞두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야기했었던 모든 것이 실행된 분위기죠. 그죠? 관세도 이미 보편적 관세 20% 때린 거고, 그리고 중국에 60% 관세 매긴 거고, 그런 식의 흐름 부분이 우리 시장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의 중요 정책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아젠다 47과 그리고 프로젝트 2025, 이 프로젝트 2025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프로젝트 2025라는 건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영방정부를 재편성하고 행정기관의 권한을 통합하기 위해서 보수주의적인 정책 재헌집, 이거를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약 294억 원을 투입을 해서 922쪽의 분량을 2023년 4월에 만들었던 겁니다. 트럼프 집권 2기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재헌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주 인물들이, 그죠?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거기에 집필, 관여를 했으니까, 그죠? 그 재헌이 트럼프는 이 프로젝트 2025의 내용하고 크게 관여한 바 없다라고 부인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영향권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민정책이나 관세부가 감세나 확장재정, 이런 부분들인데 특히 우리 시장으로 바라봤을 때 관세 부과가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제가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했죠. 2018년에 힘들었던 관세 분쟁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죠? 2018년에 코스피가, 그죠? 2017년 첫 해는 괜찮았고 2018년 미중 관세의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들어가면서 글로벌 시장이 20%대 급락을 했다. 우리 시장은 23% 급락을 했고 상해 종합은 30% 급락을 했었던 이 흐름 부분에 한 80% 정도까지 우리 시장은 이미 하락을 했고 조금 더 추가 하락할 부분이 남았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번 주 아주 가열차게 하락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PER이나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 우리 시장은 가격이 많이 싼 가격에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가라는 게, 그죠? 실적과 펀더멘털만 가지고 결정되는 거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시장에 지금 이머징 마켓,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신흥국 이머징 마켓에서 외국인들이 글로벌 자금이 잘 투입이 안 되고 오히려 뺍니다. 왜? 미국이라는 법인세 감면을 하고 그리고 미국 자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미국 시장의 시장 지수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기대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쪽으로 자금을 가지. 뭐하러 성장률도, 그죠? KDI가 어제 성장률 우리나라 성장률 또 낮췄죠. 성장률도
미국보다도 성장하지 못하는 나라에 뭐하러 투자하겠습니까? 라는 이유를 가지고 계속 매도하는 거죠. 주식은 실적도 있어야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유동성과 수급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심리,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해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삼박자가 물구나무 선 그런 흐름의 시장이다 보니까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생방송이 이래서 좀 그거죠. 자, 미국 증시요, 비쌉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개월 예상 P 지금 위치가 그죠? 22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000년에 닷컴 버블일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이후 유동성을 풀었을 때 그때만큼 올라와 있어요. 비싸요. 그죠? 비싼데 비쌈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왜 이렇게 좋으냐? 트럼프가 이야기했듯이 규제를 완화하고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친기업적인 흐름을 보여주니까 앞으로 이 PER이 높아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작동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대로 한국 증시 PER이 낮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나 여기 이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이만큼 PER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회복력이 좋지 않다. 그죠? 3, 4분기 기업들의 실적 쇼크가 45%가 넘고 그리고 앞으로도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 흐름이 진행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영향 그리고 중국의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이 막히는 부분 그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기대가 약화됐고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자, 트럼프 바이든 집권 시기의 섹터 수익률을 한번 봅니다.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이 부분은 그죠? 2018년과 2019년 요때 뭐예요? 이 트럼프 보복 관세 미국과 중국이 서로 난리부르스를 치던 관세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은 상승을 했어요. 그때 오히려 트럼프가 강조했었던 에너지 쪽, 에너지 산업, 화석연료 이런 트럼프 강조했었던 산업은 마이너스 48%. 그죠? 집권 전반적으로 봤어요. 긴 기간 동안. 오히려 트럼프가 별로 안 좋아했었던 글로벌 클린 에너지나 IT 하드웨어의 수익률은 더 높았습니다. 자, 반대로 바이든의 집권하면서 가장 핵심으로 보였었던 게 뭡니까?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를 한 부분이죠. 그런데 글로벌 클린 에너지는 2021년, 2024년 오히려 마이너스 56%로 떨어졌고 반도체와 에너지 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일기 때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에 크게 베팅을 하지 않았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추가하려고 했었던 섹터 부분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부분이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부분은 행정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그 대통령이 추구하려고 하는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허니문 기간은 통상적으로 미국 흐름으로 봤을 때 한 3, 4개월 정도 유지되는 흐름. 그러니까 그 대통령 집권하면서 강조했었던 부분은 3, 4개월 정도 강세를 보인 이후에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 산업의 발전, 성장 이런 섹터 부분들이 그 대통령이 누구이든 간에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트럼프 집권 일기 때에 이랬으니까 바이든 집권 때에 이랬으니까 그런 섹터에 공략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제 트럼프 집권 2기에 들어설 때 어떤 산업과 섹터가 더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체크해서 공약의 포인트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2018년 미국과 중국 보복관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섹터 수익률은 어땠느냐. 글로벌 시장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20%에서 30% 내외 급락을 했던 부분 그때 시장에서 선방을 했었던 섹터는 통신과 조선이었죠. 반대로 그죠? 하락을 가장 크게 갖고 갔었던 부분은 반도체와 철강, 증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뭉뚱그려서 집권 전반을 보지 마시고 그죠? 미중 관세 분쟁 요 기간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 섹터의 영향이 더 컸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트럼프 집권 2기에 대미 무역 수지 감소가 예상되는 건 당연하죠. 그죠? 지난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미국의 흑자를 내는 국가, 그죠? 상위 8개 국가 중에 우리가 8위에 속한 부분, 그죠? 지금 트럼프 집권 1기 때의 대미 수출 흑자, 이 규모가 바이든 집권 때 엄청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 금액 부분을 트럼프가 건드릴 겁니다.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그 무역 수지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할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미국에서 원유 수입을 더 증가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는 흐름들이 진행되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관세에 대한 섹터의 부담은 놓여지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한국 수출이 하는 섹터 부분들이 관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영향을 일부 받더라도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뭡니까? 규모가 크거나 그죠? 이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비 그러니까 최종 소비로 가는 그 소비재보다는 오히려 규모가 큰 산업재라든지 내구 소비재, 가전이라든지 그리고 가구, 자동차 이런 쪽은 타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도 20개월 월봉을 깼고 삼성전자도 20개월 월봉을 깼고 저기 산업재 소재, 철강, 화학 이런 쪽은 하염없이 추락하는 것이 또 그러한 배경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 수출 내 주요 업종 비율을 보게 되면 반도체, 그죠? 가장 비중이 크고 자동차 및 부품, 일반 기계, 무선 통신 기계, 2차 전지 이런 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규모 면에서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섹터 부분이겠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미국이 제조업 강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소비재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동차나 미국 내 노동자와 일자리를 다투는 업종, 반도체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 관세부가 대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면서 수혜 섹터라고 하는 방산이나 우주 항공, 그죠? 그리고 조선, 바이오 시밀러 이런 쪽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이쪽도 그죠? 약세를 세게 보였죠. 반면에 이제 피해 섹터라고 하는 부분이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실 분이 여기서 수혜라고 방산, 우주, 항공, 조선 이런 쪽이 수혜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수혜라고 그쪽 섹터가 계속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 기업, 개별 기업의 실적도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 심리에 의해서 너무 수급이 과하게 상승했거나 하게 되면 조정을 받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들어갈 필요도 있는 겁니다. 코스피 중장기 부진 원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단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AI 붐에 편승하지 못한 삼성전자 이거 엄청나게 큰 거예요. 사실 일본이 그죠? 미국이 반도체 강국이었습니다. 이 회색 그죠?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일본에 역전을 당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으로 쭉 헤맸죠. 그죠? 일본 반도체 이 파란색 그리고 미국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아시아권 전반으로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의 기술력이 다 따라왔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예요? 그 포션을 나눠 가져야 될 상황에 놓여져 있고 AI 쪽 삼성전자가 HBM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 하이닉스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뭐예요? 지금 5만 원도 위태위태하죠. 지금 9만 원 갔던 삼성전자가 4만 5천 원. 그죠? 그 반토막 나는 형태의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런 흐름이고 또 계속 강조드리었던 중국 제조업의 내재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중국의 뭐예요? 이 중간품 그죠? 그 소재 산업재 이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순이익률 ROE가 떨어지는 부분 이 세 가지가 부진한 상황에서 트럼프 발작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급락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죠? 시장은 언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까? 봐야 되는데 그죠? 지금 외국인들은 수급적으로 그죠? 2024년 8월에서 10월까지 계속해서 15조 원 매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반도체가 8월에서 10월 동안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16조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수급적인 변화가 언제쯤 바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언제쯤 코스피가 힘을 좀 낼까? 내일이 옵션 만기잖아요. 그죠? 수능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영업이익 전망이 3분기 안 좋은데 그 실적 하향의 피크가 지나고 서서히 이 하향 조정의 부분이 감소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11월 옵션 만기 이후 11월 계절성의 선물 매수라든지 프로그램 매수 이 부분을 좀 기대하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이후부터는 좀 반등의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개인 투자 가입 편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죠. 경제 기사나 경제 방송 또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까지 본인의 투자 철학, 원칙 이것이 없으면 주식하기 힘든 겁니다. 그죠? CSN에 대한 증권사가 11월 8일 날 6군데에서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의 리포트가 쭉 나왔습니다. 11월 8일 날. 그죠? 그런데 CSN의 주가가 요거 뭡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을 했습니다. 6군데 증권사가 다 매수 추천을 했는데 그죠? 10%가 급락. 그리고 오늘도 또 급락했죠. 이거는 금요일 차트입니다. 자, 원익 IPS 리포트. 그죠? 원익 IP 유진투자증권에서 그죠? 매수 리포트 낸 그 당일 금요일 날 10% 급락. 그죠? 와, 그 정도로 제가 이걸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건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도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본인이 갖고 있는 실적 그리고 그것이 시가총액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저 너튜브에 올려드렸습니다. 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수요일 날 제가 종합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그 단위마다는 너튜브에 올려드리니까 자세한 부분은 거기서 보시도록 하고 나머지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죠? 반도체. 그죠? 이제 내일 옵션 만기 끝나고 나름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면 아직 반도체를 접근하지 마시라리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내년 1, 4분기 정도 돼야 반도체를 매수를 고려하지 지금은 아직도 반도체가 아니다. 그죠? 근본적으로 IT 세트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그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후 잠시 후에 도지구 타임 끝나고 나서 6시 10분부터 시작하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 트럼프 프로그램, 트럼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안이 있는 섹터가 어디냐? 또 그 답안이 있는 섹터는 어떤 때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유효하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